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곧 있을 빅 이벤트가 정말 전 세계 주식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 보니까 시장에 계속해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빨간불이 유지되기는 했지만 어젯장에는 그래도 코스피가 2,400선 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와는 달리 장 초반에 2,399선을 고점으로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느 곳에 포커스를 두고 시선을 둬야 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이 이벤트를 앞둔 시장 또 전략을 세세하게 채워보시죠. 관전 포인트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키워드로 4가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먼저 게임입니다. 게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중국의 판호 발급 이슈를 안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데브시스터즈는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판호 최대 수혜 기대감을 안고서 13% 가깝게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판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또 어떻게 집중을 해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좀 다시 움직였는데 각계전투의 양상이 좀 뚜렷했습니다. 금양과 강원에너지가 정말 강하게 움직였다면 LNF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졌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이 또 보이면서 2차 전지 전반에 이런 수급 변화가 엿보였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이슈 분석과 함께 또 오늘장에 올라온 이런 종목들 연속성은 어떻게 될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 장려 키워드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와 또 추진 계획까지 전해지면서 출산 장려의 관련주 움직임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 이슈를 안고서 관련 종목들이 연속성을 얼마나 가져갈지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슈의 무게도 분석해 드릴 거고요. 또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도 체크해 드릴 거니까 2부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는 앞으로 어떤 재료를 안고 또 어떤 모멘텀에서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필살기 종목과 함께 또 세세한 분석 들어갈 거니까요.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필살기 종목을 위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장중에 잡아드릴 타점 전략을 위해서 지금부터 꼭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우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또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1부에서 함께 해주실 수우파 이지은 전문가님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갤럭시아 머니트리 16%의 수익을 이렇게 당일로 내주셨습니다. 휴림로봇, 한미글로벌도 13%대의 수익을 정말 단기간에 가져가고 있고요. KC 역시 당일 수익을 10% 육박하는 수익으로 담아주셨네요. 자, 그리고 우림 PTS, 이렇게 뉴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종목인데요. 8% 넘게 수익을 담아주셨습니다. 또 이 우림 PTS는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이 종목 담아주셨을지 잠시 후에 세세한 리뷰 역시나 챙겨볼 거니까 전문가님, 이지은 전문가님의 이 세세한 리뷰, 세밀한 리뷰와 또 파워풀한 수익률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잠시 후에 드릴 필살기 종목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필살기 종목이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장중에 드릴 타점 전략도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니까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고 생성되는 링크 통해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안에만 열려 있으니까 지금 이 50분 안에 꼭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FOMC에 대한 대비책부터 종목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와 하나씩 챙겨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분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좀 마감이 되었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 쏠림이 강화가 되면서 굉장히 재미가 없다. 좀 시장이 이게 맞나?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갈까 의문점이 드는 좀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지금 핫한 2차 전지나 게임주들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좀 많이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방송 잘 봐주시고요. 방송 외에도 저와 함께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매매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대응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지은 전문가님이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또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또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꼭 함께 전문가님과 실시간 대응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우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 큰 틀부터 잡아보는 순서 들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네. 재미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었던 네, 맞아요. 그런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장이라면 도대체 어떤 시장이었는지 네. 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시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빠른 조치에 안도감이 나온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VB 사태를 필두로 해서 지금 여러 은행들의 사건들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건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 시장 이제 무너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다행히도 많은 국가들에게 좀 적극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빠른 조치에 안도감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들로 인해서 투심은 분명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돈을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불안 심리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른 조치를 해줬고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투심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져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 이거를 완전 해결하고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일단은 이 부분보다는 저는 당장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한 발 앞으로 다가온 FOMC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뭐 진짜 동결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25bp다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호주가 추가 인상에 대해서 중단하겠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좀 더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실게 하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사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 저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방어되는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금리를 25bp 한다, 정말 동결한다, 어떠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FOMC의 이제 발언, 이때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FOMC 연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 지금 당장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때 나오는 발언들이 아마 추후의 시장의 방향성을 좀 끌고 나가는 그런 키가 되지 않을까,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의 해석들은 노란 톡방에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25pp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은 들고 있고 그 정도가 된다 하면은 아무리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스템의 붕괴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연준도 강한 발언을 하거나 강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 은행 문제가 제가 가장 지금 걱정하는 거는 침체 이슈로 강화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은행 문제가 우리가 지금 투심이 좀 무너진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 경색이 뒤따라오게 되면 지금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나오게 되고 경기 둔화가 오게 되면 그거에 따른 침체가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일례로 아마존에서 1차로 한 18,000명 정도 구조조정을 이미 했는데 또 밝혔죠.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한 8,000명 정도, 9,000명 정도를 몇 주 안에 또 정리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밝히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은행 문제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는 좀 침체 이슈로 강화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체크를 하고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하든 아니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에서 매매를 하든 아니면 수익 관점에서 매매를 하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던 이런 매매 포지션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침체 이슈로 강화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 대응 방안들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지금은 조금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그런 욕심 그리고 지금까지 손실을 봤던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드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우리가 뭐 매매를 아예 하지 말자 이거는 아니지만 급하게 복구에 대한 욕심이라던가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을 마구잡이식으로 따라잡는다거나 그러기에는 아직까지의 시장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리스크적인 부분들, 불확실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색깔을 명확하게 해줬을 때 우리가 좀 매매에 정확하게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주식시장을 길게 봤을 때 1년으로 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투자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돈을 버는 시기 그리고 기다리는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절대 그 어떤 투자자들도 1년 내내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또 내 소중한 자산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또 장중에도 많은 리딩을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장 포인트 맞게 코멘트 해주셨는데 차트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전문가님? 네, 또 차트를 안 보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차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박스권에 굉장히 갇혀있는 흐름이라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 나올 게 좀 답답하다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들 수 있는 시장인데 저는 그래도 이 정도로 버텨주는 시장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코스닥보다 좀 둔화가 되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큰 시장의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아지면 더 빠르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코스피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흐름에서 지켜주기만 한다면 좋은 모습 충분히 금리 인상 FOMC 이후에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지금 2차 전지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AI, 로봇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죠. 특히 에코프로는 정말 좀비 종목처럼 죽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도 내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의 끌어줌, 이 코스닥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좋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좀 힘든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그만큼 크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오히려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대응하기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대응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서 추후 대응 지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차트까지 봐주셨습니다. SVB 사태 이후에 그래도 빠른 조치 덕분에 안도감이 나왔던 시장이지만 이제는 또 FOMC라는 빅 이벤트 때문에 경계감이 또 맴돌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쉬어가는 것도 투자의 일부다라는 말씀을 전문가님이 해주시면서 잠시는 또 관망세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포지션 여러분도 함께 챙겨보시면서 까다로운 종목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타점 전략까지도 세워주고 계신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당일 수익으로 이렇게 16% 넘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수익을 담아 가셨고요. KEC도 역시나 당일 수익입니다. 10% 육박하는 수익 담아 가셨고 우린 PTS는 지금 8% 넘게 담았는데 자, 이게 또 새롭게 수익을 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나칠 수 없이 전문가님이 또 어떻게 수익을 내주셨는지 또 세세하게 들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또 워낙 또 세밀한 관리와 또 종목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린 PTS는 또 어떻게 잡아주셨는지 리뷰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또 우리 앵커님이 저희의 종목들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섬세한 리딩과 또 파워풀한 수익으로 여러분들을 또 즐겁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우린 PTS가 새롭게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당일에 수익을 내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시황을 말씀드렸을 때 좀 관망하자라고 했지만 매매를 아예 안 하자는 아닙니다. 네, 장중에 수급을 통한 뭐 당일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매매를 저희가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던 로봇 관련된 이슈가 붙었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건 쪽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매매한 지는 조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불장이 아니잖아요. 정말 불같은 장에서는 빠르게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올라타면서 진짜 공격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장이 아닐 때는 내 돈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종목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손절하고 갈아타는 전략보다는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느긋하게 기다리고 또 수급이 붙는 종목들은 당일에 단타로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투트랙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유한 기간은 조금 되지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실적이 좋고 재료와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재건 쪽이라든지 로봇.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이 종목을 안 사신 분들은 사세요. 지금이라도 사시면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고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노란 톡방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 나간 종목은 그냥 나몰라가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 돈이 아니니까 잘라버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최대한 돈을 잃지 않고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길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급 보고 당일에 매매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종목은 좀 끌고 가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수익으로 마감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이 나는 좀 나랑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앞으로도 그런 전략을 통해서 많은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린 PTS 8% 넘게 또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얼른 챙기셔라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만큼 저 공략한 종목은 정말 끝까지 케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케어를 해주시면서 파워풀한 수익까지도 담당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익우먼 파이터 이지은이니까 이런 파워풀한 수익 이제는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슈를 챙겨보는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장에선 또 어떤 이슈 챙겨보셨을지 이슈가 오늘 되게 다양했어요. 맞아요. 새로운 이슈들이 또 어떤 이슈 콕 집어오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또 게임주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중국 당국이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 등 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부터 게임주들 좀 빨간불을 켜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판호를 발급받은 게임사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사 모두에게 긍정적 이벤트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넥슨을 비롯해서 넥슨 게임즈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런 지금 이미 판호를 발급받았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그 기대감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반기부터 판호 발급이 된 게임들의 실제 출시가 또 이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때는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모멘텀으로 종목들이 탄력이 나오고 또 하반기에는 발급받은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서 또 모멘텀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23년도에 중국발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좀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대부 시스터즈, 넥슨 게임즈, 넷마블 일단 시장에서 좀 강하게 탄력이 나와줬는데 오늘 거래량도 많이 나와줬는데 확실히 요즘 시장에서는 이제 갭을 띄우고 종목이 출발을 하면 분명히 판호 이슈가 굉장히 센데도 불구하고 또 막판에 좀 밀려주는 모습 왜냐하면 그동안에 소화 과정이 있긴 했지만 매물도 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일단 저는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주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게임주, 판호에 대한 부분이 붙는데 그게 어느 정도 물꼬가 터졌고 어느 정도 해결책이 좀 나왔다는 부분이 앞으로 게임주들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후에 좀 나쁘지 않은 방향성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도 좀 무게가 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단계적으로도 게임주 공략할 만한 종목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그때그때 좀 수급을 통해서 노란 톡방에서 같이 매매할 예정이니까요. 게임주들 관심 있었던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중국의 판호 발급 이슈로 오늘 들썩였던 게임주 이슈를 잡아주셨습니다. 특징주로 대부 시스터즈, 넥슨 게임즈, 그리고 넷마블까지 이렇게 또 봐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전문가님은 이 게임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두고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 이런 게임주 관련해서 매매 타이밍을 놓치셨거나 혹은 또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분들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 게임주를 판호 발급을 네. 우리나라만 해주는 게 아니지 않나요? 중국에서 네. 그쵸. 근데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 이슈 관련해서. 사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호 발급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중국 업체들이 많이 치고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대부 시스터즈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중소형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좀 영향이 크게는 미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쟁력 있는 게임사들의 그 게임은 저는 충분히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래된 게임들은 그 열성 팬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니아층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호 발급 안에서도 그 신작들 어떤 그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게임주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를 봐야 될지 아니, 어떤 키워드를 안고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원래는 이제 만약에 대형주들이 진짜 강하게 치고 나가면 중소형주들까지 만약에 직접 모멘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흐름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아서 일단 그것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내가 중소형주를 진입해보고 싶다 하시면 얼마나 대형주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지가 일단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역시나 이 게임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흐름을 체크하면서 관련주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우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오늘의 솔직히 이제 이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금양 코스피 200 편입될 가능성 높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금양이랑 이제 코스모 화학이 편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소식도 있었지만 강원에너지가 자회사의 무수수산화 리튬 삼성 SDI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슈도 같이 붙어줬어요. 여러 가지 2차 전지 또 유럽판 IRA죠. 그거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사명을 포스코 퓨처엠으로 변경을 해서 배터리 소재 사업에 좀 더 주력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히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정말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작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앉았다라는 뉴스도 같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일단은 호재 쪽에 포커싱이 좀 맞춰지는 모습이었고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들 계속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미 종목들이 가도 너무 갔습니다. 이미 너무 고가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 관심은 가실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철저히 좀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는 들어갈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장격 종목들만 제가 이렇게 딱 해놨는데 그 외에도 만약에 계속해서 이슈가 따라 붙는다. 그러면 더 이상 갈 수 없으면 후발주들한테도 그 수급이 굉장히 세게 붙거든요. 그럼 그러한 종목들은 그때그때 체킹해서 그때그때 매매를 해야지 그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오늘 방송이 아니라 또 노란 톡방에서 이거 리튬 관련주 이슈 또 나왔는데 이미 너무 고가라서 이제는 다음 종목들에 넘어가겠다. 이게 딱 포인트가 체크가 되면 그때는 노란 톡방에서 또 같이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리튬 관련주의 또 대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죠. 금양 관련한 이슈를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또 같이 움직였던 특징주들은 이제 지금 시점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꼭 잘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종목들 외에도 함께 챙겨볼 수 있는 종목들 전략도 든든하게 챙겨주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2차 전지 관련주 전략 나도 이제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어떤 흐름으로 챙겨봐야 할지 노란톡방 안에서 좀 세밀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우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필살기를 담아드릴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의 종목, 여러분의 그 포트 안에서 어떻게 또 필살기로 작용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 있는지 전문가님이 엄선해 오신 섹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좀 새로운 섹터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왜냐면 계속 네. 배터리 맞아요. 시리즈였잖아요. 꽂혔었어요. 네. 오늘은 다른 섹터일까요? 네, 오늘은 좀 다른 섹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차 전지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동안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린 만큼 노란 톡방에서의 매매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일수록 여러분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잘 갈지 이런 것들도 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좋을 만한 섹터 그리고 지금도 이슈 계속 붙고 있는 섹터기도 한 위성, 우주, 항공 이런 위성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스타링크 뭐 해가지고 지금 우주항공 섹터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우주항공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위성통신 여기 써 있는데 위성통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밀접한데 쉽게 말하면은 갑작스러운 재난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사막, 막 산속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까지도 위성, 통신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진짜 비행기에서도 선박에서도 원활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런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볼 건데 위성통신 시장은 계속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스페이스X 등 해외 민간 우주 기업이 국내까지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미 해외에는 진출을 했는데 국내에도 진입을 하면서 위성통신 시장의 규모랑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제 해외 쪽에서도 들어오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뭐 경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성 부각이 될 거고 위성통신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40년대 시장 규모가 5,846억 달러, 이게 764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면 뭐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크고 많은 큰 시장들이 있잖아요. 로봇 시장도 그렇고 AI 시장 굉장히 크지만 위성통신 시장도 결코 거기에 뒤처지지 않는 시장 크기와 규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상과 위성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 바다에서까지도 연결되는 3차원 통신이기 때문에 지금 UAM이라든지 이런 차세대 모빌리티에 대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같이 맞닿았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세상들이 새로운 세상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율주행 자동화, 휴대전화, 사물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위성 인터넷이 대거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가 무려 764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이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로봇도 보고 AI도 보고 뭐 진짜 6G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거와 발맞춰서 UAM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있어서 위성통신도 같이 좀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접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시장 규모가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머스크가 한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 또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이 돼요. 자, 이 부분 뒤편에서 이제 정부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지금 항상 어떠한 산업이 발전을 할 때는 그냥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기업, 많은 기업과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면 할수록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과 뭐 우리들로 치면 주식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러한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한국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한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쪽에서는 이미 조금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스페이스X의 저궤도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목적으로 한 스타링크 코리아가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그러면 언제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상륙을 하냐?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가 되면 올해 2분기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오늘 필살기 종목도 지금 스페이스X랑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의 필살주가 바로 그 종목인데 일단 국내에 이제 상륙을 얼마 남기고 있지 않다라는 우리가 이런 스케줄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우주 스타트업이 독자 개발한 민간 우주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어요.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민간 회사가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이 우주항공 이쪽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주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본격적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가 개막이 됐다. 우리는 이제 개화기에서부터 이 시장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원래 개화기에서 이 시장을 이해를 해야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노스페이스가 또 있는데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실제 위성 운송에 사용될 한빛 나노를 제작했고 내년에 시험 발사할 계획까지 밝혔는데 지금 한빛 TLV라는 시험 발사 성공은 독자적으로 로켓 개발이
이제 가능한 기술까지 확보를 했고 이제는 역량이 된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세계 우주 발사 서비스에 우리도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러한 일정들이 지금 앞으로 쭉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뭐 섹터가 클 때 그리고 로봇도 그랬고 AI도 그랬고 어떤 기업이 포문을 열어주고 그 이후에 기업이라든지 그 관련된 이슈라든지 소식들이 줄줄이 나와야지 그 섹터가 좀 단단하게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우주항공 쪽에는 이슈가 계속해서 따라붙을 수 있는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보면은 좀 큰 수익을 걷어갈 수 있는 개화기 때 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떠한 산업과 섹터가 크려면 그 정부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걸 개발했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서 막혀 있고 정부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 한다면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머무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날아다닐 때 우리나라 안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정부에서 위성통신 시장을 주목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더 밀어주고 왜냐하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더 밀어주고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투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과기부가 2026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좀 길게 보는 거죠. 10년 동안 위성통신 분야에서 4조 3천억 원의 신규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을 좀 크게 보는 거고 길게 보는 건데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아직은 먼 시장 아니냐. 근데 주식시장은 원래 이런 산업적인 부분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과기부가 신청한 5,900억 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1단계 심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스타링크가 국내에 상륙을 하고 많은 민간업체들이 좀 더욱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추가적인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좀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신탑체제 그리고 본체, 시스템 및 체제 종합, 지상국, 단말국 5개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서요. 2024년부터 31년까지 8년간 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저는 이 다양한 분야를 정부가 선택을 했다는 걸로 딱 봐서는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확 커져서 우리가 딱 어떤 거를 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주식적인 관점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관련주들도 이미 있긴 하지만 앞으로 또 이 시기가 커지면 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사업에 다각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이쪽이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투입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오늘의 필살기 종목도 원래 이 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사업이 아니었지만 이제 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이쪽 사업의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이제 곧 필살기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는 우주항공, 그 안에서도 위성을 키워드로 꼭 잡아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이 위성통신 시장도 계속해서 발전할 거다. 이 중요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화기인 지금 이 시장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재료도 정말 풍부하죠. 스페이스X, 정부 지원 통해서 정책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 섹터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우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이 필살기 섹터가 어떻게 시장에는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지 대표 관련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대표 관련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AP위성은 진짜 강한 종목입니다. 강하게 탄력을 가져가고 있고 일단은 대전격의 종목이 이렇게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관련해서 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위성통신 단말기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은 저는 좀 더 눌리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AP위성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흐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정말 죽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인데 일단 세트랙 아이라는 그 기업을 인수를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 우주 산업에 대한 밸류 체인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대장격이고 또 오늘의 필살 종목이랑 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리안테크도 일단은 안테나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 이 종목도 대표적인 좀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최근에도 시장이 변동성이 있었을 때 같이 좀 밀렸지만 다시 한번 자리를 회복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같이 체크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은 따라잡기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필살 종목은 좀 눌렸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필살 종목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필살기 오늘 대표 관련주 일단 LP위성,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역시 이 종목들 최근에 정말 뜨겁게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기에는 좀 불안하니까 오늘 필살기 종목을 또 탁월하게 가져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또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차트적인 부분은 제가 일단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대표적인 철강 업체를 자회사로 품고 있는 그런 지주 회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을 지금 종속 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스페이스 X에 로켓 위성용 특수학금을 공급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저는 이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도 좀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자회사를 통해서 방위 산업이나 항공, 우주용 부품에 정용되는 이런 특수 그 철강들을 잘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이러한 특수강을 이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자회사긴 하지만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이 회사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기술력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스페이스 X 직접 관련된 종목으로서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발적인 이슈로 만약에 이 종목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단발적인 이슈로 이 종목이 끝났다. 그냥 일회성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결코 다시 들어 올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시장에서 관심도 사라지고 그냥 휙 하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개를 돌려준 이유는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매물 조정 기간이 이렇게 단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추세 전환을 해줬다.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살기 첫 번째 이 종목은 지금 그 전에 고점인 이 가격 이상까지도 저는 이 소식이 터진다고 한다면 그 이상 새로운 상승 시그널, 새로운 진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필살기 종목 제가 애정이 많이 담겨 있는 종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공개해 주시는 거 보면 정말로 애정이 담긴 종목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 우주항공 관련주라고 오늘 필살기 종목, 첫 번째 필살기 종목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 X를 재료로, 직접적인 재료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최근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추세 전환이 이렇게 들어온 종목이다. 이 부분에서 또 확신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전환된 추세를 여러분이 또 이제 함께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또 매서운 타점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수우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필살기 종목입니다.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항공기 설계를 하고 또 제조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은 실시간 위성 영상 제공 플랫폼 보유 기업인 스카이파이랑 같이 국내 영상 도입을 위해서
이제 사업 제휴 의향서를 체결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위성에 대한 영상 부분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있는 회사다. 이거를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발사체 부품 생산 사업에 대한 또 수주를 했던 그런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해외 쪽에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수주의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회사가 있는데 아마존의 적에도 군집 위성 구축을 위한 발사체 관련 엔진 파트 수주로 위성통신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이제 뭐 스페이스 X랑 양강 구도죠. 아마존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회사 이렇게 약간 테슬라 이렇게 약간 양강 구도인데 이쪽 관련돼서 좀 아마존 쪽으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M 만재기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티포트 사업 진행을 하고 있어서 향후 UAM 관련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스타링크가 굉장히 핫한 기업이고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사업적인 속도에서는 분명히 앞서 나가곤 있지만 굉장히 빠르고 무섭게 추격하는 게 또 아마존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한 차례 파동이 나왔고 매물을 소화를 짧게 해줬어요. 그리고 짧은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탄력이 나와줬는데 아직도 매물을 소화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시장도 워낙 변동성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두 차례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 번째 파동은 더욱더 시원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모멘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뭐 2차 전지라든지 로봇, AI 쪽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고가권을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다음으로 옮겨간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슈 있는 이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목들이 세 번째 파동을 더 받기 위해서 61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세 번째 파동을 세게 갈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뭐 기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정배율의 형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또 괜찮다 생각합니다. 좋아하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타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역시 또 우주항공 안에서도 위성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위성 관련 플랫폼을 보유하면서 이 종목은 아마존 쪽으로 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UAM까지도 키워드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재료가 좀 풍부하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차트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두 차례나 걸친 후에 이제 이 세 번째 파동이 얼마나 더 탄력적으로 나올지가 너무 기대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 이제야 나올 파동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장중 흐름에 맞는 타점 전략도 제대로 세워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그 흐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수우파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필살기 종목은 내일 당장 이렇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님이 또 탁월한 타점 전략을 세워주실 거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남은 시간 안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